어이, 장우진! 오늘 넌 이걸로 먹어라! 박상병이 개밥그릇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개도 명절인데 너는 개만도 못하다! 어제 규율 위반하고 오늘까지 버릇없이 굴더니 개밥그릇이 내 주제에 맞아! 평소보다도 적은 양의 밥과 국물, 그리고 김치 몇 조각뿐이었어요. 야, 그만해. 뭐 하는 거야? 박상병, 분대장님, 이건 이건 뭐야? 신병이라고 개밥 그릇으로 밥을 먹여? 이건 군기가 아니라 모욕이야. 신병이라고 해서 인간 대우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뭐야?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포항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영옥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군대에 숨겨진 썩은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별이 총총한 새벽 5시, 강원도 산골부대 생활관에는 깊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0명의 신병들이 나란히 누워있는 침상 사이로 간간히 들리는 것은 코 고는 소리와 뒤척이는 이불 소리뿐이었죠. 그런데 맨 끝자리 침상에 누워있던 장우진만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추석이었거든요. 20살 청년 우진에게는 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에 온 지 한 달 만에 맞는 첫 명절이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면회 때 어머니가 몰래 넣어주신 작은 송편 몇 개가 사물함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죠. 다른 사람들 몰래 혼자 먹으라고 하셨지만 우진은 그 송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혼자만 먹기에는 너무 미안했거든요. 함께 고생하는 동기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야, 장우진. 잠 안 와? 옆자리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기 김동현이었죠. 서울에서 온 또래 친구였는데 우진과는 달리 털털한 성격이었습니다. 응, 좀 그래. 넌? 나도. 집에서 추석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마가 전 부치는 냄새 같은 거 말이야.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동기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두들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자대 온 지 한 달, 아직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신병들에게는 첫 명절이 더욱 그리웠습니다. 우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물함을 살며시 열어 어머니가 면회 때 넣어주신 송편을 꺼냈죠. 작은 보자기에 쌓인 송편들은 아직도 고향 냄새가 났습니다. 야들아, 이거 나눠 먹을래? 우진의 작은 목소리에 동기들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송편을 보는 순간 모두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며들었죠. 진짜? 괜찮아? 내 어머니가 주신 건데.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야? 우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 송편이네. 우진은 송편을 조심스럽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20개 남짓한 송편을 20명이 나눠 먹으니 한 입에 들어갈 만한 크기밖에 안 되었지만 동기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야, 정말 맛있다. 우리 엄마 송편 맛이야.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고마워, 우진아. 이런 게 진짜 전우애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생활관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박상병이 들어왔죠. 1등병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벌써 1년 가까이 부대에서 지낸 고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신병들에게는 무서운 존재였죠. 뭐 하는 거야, 너희들?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동기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입에 넣었던 송편도 삼키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죠. 박상병의 시선이 우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장우진, 내가 나눠준 거지? 예, 그렇습니다. 감히 신병이 나눠? 허락받고 했어? 우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단순히 동기들과 나누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는데
그것마저 잘못된 일이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다음은 없어. 규율 위반이야. 신병이 감히 뭘 나눠주고 그래. 내가 선임이야? 박상병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우진만 혼자 서 있었죠. 마음속으로는 작은 기쁨마저 잘못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감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면회 때 받은 거 혼자 처리하지 못해서 남들 귀찮게 하고 내일부터 내 행동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각오해. 박상병이 나가고 나서야 생활관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기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우진은 자리에 누워서 또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우진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군수사령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로 그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군대 생활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의 권력에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네. 하지만 절대 의지하지 않겠어. 우진은 그런 다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추석이라는 것도 박상병의 따가운 시선도 모든 것을 견민해야 했어요. 자신만의 힘으로 말입니다. 다음 날 추석 아침 부대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생활관 곳곳에서는 명절을 맞은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우진만은 어젯밤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야, 우진아. 어제 일은 신경 쓰지 마. 우리가 고마워했잖아. 동기 김동현이 다가와 우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미안한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생각 없이 한 일이니까. 우진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박상병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오전 훈련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식당에는 추석 특식 냄새가 진동했어요. 김치찌개가 아닌 갈비탕 냄새였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우와, 진짜 갈비탕이다. 명절이라 그런지 고기도 많이 들어갔네. 동기들은 들뜬 목소리로 배식을 받았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 윤기 나는 갈비탕,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우진도 식판을 들고 배식줄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우진의 차례가 되자 취사병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뒤를 힐끗 보더니 다른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우진의 식판에 올려진 것은 갈비탕이 아니었습니다. 식은 냉밥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된장국 한 숟갈뿐이었어요. 마치 평상시 아침 식사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취사병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박상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규율 위반한 놈이 무슨 특식을 기대해? 신병 주제의 분수를 알아야지. 주변 병사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갈비탕을 받아든 동기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병 군기 잡으려면 밥상부터 다르게 가야지. 이해해? 박상병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들고 자리로 향했어요. 동기들이 앉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지만 분위기는 썰렁해져 있었습니다. 우진아. 김동현이 자신의 갈비 한 점을 우진의 식판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 손으로 막았어요. 괜찮아. 이것도 밥이야. 우진은 차가운 냉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삼키기 어려웠지만 동기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군대는 다 그런 줄 알았다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맛있는 갈비탕을 먹으면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의 초라한 밥상을 보니 목에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몇몇은 자신들의 반찬을 나누어 주려 했지만 박상병의 시선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야, 동정하지 마. 그냥 니들 밥이나 먹어. 박상병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 말에 동기들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점심시간 내내 우진은 냉밥과 김치만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음이었어요. 단순히 동기들과 나누려던 마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우진은 혼자 뒤처져 걸었습니다. 동기들은 미안해하며 기다려주려 했지만 우진이 먼저 가라고 손짓했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오른다. 하지만 절대 의지하지 않겠다. 우진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군수사령관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이 모든 상황이 단숨에 뒤바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시련을 견뎌내고 싶었거든요. 설령 그것이 더 고통스럽더라도 말입니다. 생활관에 도착한 우진은 침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들이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고향에서는 지금쯤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있을 텐데 자신은 여기서 혼자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김동현이 다가왔습니다. 우진아,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이런 것도 군대 생활이겠지. 우진의 담담한 대답에 김동현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군기가 아니라 부당한 차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후가 되어서도 우진에 대한 박상병의 견제는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명절이라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우진만은 온갖 자비를 혼자 해야 했어요. 화장실 청소, 복도 닦기, 쓰레기 버리기까지 모든 것이 우진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우진은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우진을 걱정했지만 섣불리 도와주었다가 자신들도 표적이 될까 두려워했어요. 그런 동기들의 마음을 우진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우진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첫 명절을 이렇게 보내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만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으니까요. 추석 오후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온갖 자빌에 시달린 우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점심때 냉밥과 김치로 연명한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또 다른 굴욕을 당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명절 분위기에 젖어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우진만은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김동현이 우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진아, 저녁은 괜찮을 거야. 점심에 너무 심했잖아. 그래, 분명 이제 그만둘 거야. 다른 동기들도 우진을 위로했지만 우진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박상병의 성격을 하루 만에 파악했거든요. 저녁 배식줄에 서자 취사병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우진의 차례가 되자 취사병이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평범한 저녁 식사를 우진의 식판에 담아주었습니다. 우진은 의외였습니다. 밥과 국, 반찬들이 다른 병사들과 똑같았거든요. 혹시 박상병이 마음을 바꾼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어이, 장우진. 뒤에서 박상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우진이 돌아보니 박상병이 뭔가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녹슨 개밥 그릇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고 여기저기 상처가 난 철제 그릇, 오랫동안 사용되어 녹이 슬어있는 그런 그릇이었죠.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개밥 그릇이었어요. 오늘 넌 이걸로 먹어라. 박상병이 개밥 그릇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걔도 명절인데 너는 걔만도 못하다. 박상병의 말에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에서 동기들의 작은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규율 위반하고 오늘까지 버릇없이 굴더니 이제 정신 차려야겠어. 개밥 그릇이 내 주제에 맞아. 동기들의 시선에는 동정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자신들도 표적이 될까 무서워하는 표정들이었어요. 김동현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개밥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차가운 철 감촉과 거친 표면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취사병은 어쩔 줄 모르며 개밥 그릇에 밥을 퍼주었습니다. 평소보다도 적은 양의 밥과 국물, 그리고 김치 몇 조각뿐이었어요. 우진이 동기들이 앉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개밥 그릇을 든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리에 앉은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개밥 그릇의 거친 표면에 숟가락이 부딪히며 쇠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아. 김동현이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우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 그만해. 큰 목소리가 식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분대장 김병장이었어요. 하사 계급장을 단 그는 박상병보다 훨씬 높은 선임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박상병? 김병장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던 김병장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분대장님, 이건 뭐야? 신병이라고 개밥 그릇으로 밥을 먹여? 김병장이 우진에게서 개밥 그릇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박상병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건 군기가 아니라 모욕이야. 김병장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분대장님, 하지만 이 신병이 어제 규율을 위반했고, 규율 위반? 송편 나눠준 게 규율 위반이야? 그게 걔 취급할 이유가 되냐? 박상병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니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분대장님, 감히 상급자에게 대들어요? 박상병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김병장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상급자? 너 지금 부사관한테 반말해? 그리고 이건 계급 문제가 아니야. 김병장이 개밥 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릇이 굴러갔어요. 신병이라고 해서 인간 대우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두 사람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우진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김병장이 자신을 도와주는 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 큰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식당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었던 병사들은 모두 긴장하고 있었어요. 동기들은 우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상황이 어떻게 풀릴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상병은 주먹을 꽉 쥔 채 김병장을 노려봤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는 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하지만 계급상으로는 김병장이 위였기 때문에
함부로 대들 수도 없었습니다. 우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 병장님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면 안 되는데.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 병장과 박상병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식당 앞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진도 가슴이 쿵쾅거리며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때 박상병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분대장님, 잠깐만요. 박상병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개밥 그릇과 우진의 모습을 향해 렌즈를 돌렸어요. 뭐 하는 거야? 김 병장이 소리쳤지만 박상병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여러 장을 연달아 찍기 시작했어요. 우진이 당황해하는 표정, 개밥 그릇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모습,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안 되나요? 이것도 불법인가요? 박상병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우진은 카메라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몇 장의 사진이 찍힌 후였거든요. SNS에 올려도 아무도 안 믿겠지? 신병이 군기 못 맞춰서 혼났다고 생각할걸? 박상병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면 이런 제목은 어때요? 요즘 신병들 버릇 없어서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굴욕적인 모습이 인터넷에 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김 병장이 박상병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박상병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분대장님, 진정하세요. 저도 할 말이 있거든요. 박상병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듣지 못하게 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제 고등학교 선배가 인사과에 계시거든요. 김 병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분대장님, 진급평가가 다음 달이죠? 저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박상병이 휴대폰을 흔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진급평가 날려버릴까요? 한 통하면 끝이에요. 김 병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군대에서 진급평가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부사관에게는 진급이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신병 하나 때문에 분대장님 미래를 망치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식당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이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김 병장은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대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김 병장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상병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었어요. 우진은 그 모습을 보며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식당을 나온 후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동기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김동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이건 군기가 아니라 괴롭힘이야. 누군가는 신고해야 해. 몇몇 동기들이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기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야, 괜히 나서면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어. 참자. 맞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아. 생활관에 도착해서도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동기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대립했어요. 참자 파와 아니다. 이건 범죄다 파로 분열된 것이었습니다.
우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해? 송편 나눠준 게 그렇게 큰 죄야? 그래도 괜히 건드리면 우리까지 표적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생각해봐. 신중하게. 지금 우리 동기가 개밥 그릇으로 밥 먹으라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박상병 말 들었지? 인사과에 아는 사람 있다고 하는데. 동기들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내 때문에 동기들끼리 싸우고 있네. 우진은 자리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버티면 다른 동기들이 구원받을까? 아니면 더 망가질까?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자신 하나 때문에 분대 전체가 분열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김동현이 우진 옆에 앉았습니다. 우진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고마워, 동현아. 하지만 내 때문에 너희들이 싸우는 걸 보니까. 무슨 소리야?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동기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몇몇은 우진을 동정하면서도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생활관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평소라면 웃고 떠들었을 시간인데 모두들 조용히 자기 일만 하고 있었어요. 우진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개밥그릇, 박상병의 협박, 김병장의 절망적인 표정, 그리고 분열되는 동기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우진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있었어요. 이런 부당한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하면 한 번에 해결될 텐데.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우진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에 기댈 생각은 없었어요. 소등 시간이 되자 생활관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동기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다른 동기들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내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생활관에는 어제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우진은 어젯밤 거의 잠들지 못해서 눈 밑에 진한 그늘이 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오중희 소대장이 생활관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박상병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오중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생활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긴장했어요. 혹시 누군가 신고했나 싶었거든요. 별일 아닙니다, 소대장님. 그냥 신병 교육과정에서 김병장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박상병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개밥그릇 사건을 단순한 오해라고 표현하다니. 오해? 개밥그릇으로 밥을 먹이는 게 교육이야? 오중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오중희가 이 상황을 바로 잡아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순간 오중희의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부대에 소문나면 곤란해. 내 중대에서 사건 터지면 내 인사에 타격이다.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오중희까지 이런 입장인 건가요? 그래서 그냥 묻자. 괜히 크게 만들 필요 없어. 알겠습니다, 소대장님. 박상병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어요. 오중희가 나간 후
박상병이 우진을 불렀습니다. 장우진, 밖으로 나와. 우진은 어쩔 수 없이 박상병을 따라 생활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구석진 곳이었어요. 들었지? 소대장님 말씀. 박상병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조용히 해. 괜히 소리 크게 내면 너만 더 손해야. 이제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병장이 우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어요. 우진아, 정말 미안하다. 김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대장님이 그냥 넘어가자고 하시더라. 부대 평가에 영향 줄까봐.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우진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미안해. 김병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진을 도와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생활관은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동기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격렬하게 대립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소대장님도 그냥 넘어가라고 했잖아. 넘어가라고? 우진이가 개밥그릇으로 밥 먹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김동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할 건데? 박상병한테 대들 거야? 장교들까지 다 포기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도 포기하자는 거야? 동기를 버리자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현실을 인정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동기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 사이좋던 친구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우진은 그 모습을 보며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 때문에 동기들이 원수가 되고 있어. 우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초췌했어요. 불과 사흘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군대가 사람을 개로 만들어선 안 되는데. 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 우진은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심지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우진은 멀리서 박상병과 오중이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조용히 처리하자고. 상부에 보고할 필요도 없어? 네, 소대장님. 신병 하나 때문에 부대 전체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우진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신병 하나.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군대의 정의란 게 정말 없는 건가? 우진은 그런 생각을 하며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동기들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 소등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진은 침상에 누워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진은 조용히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만약 제가 여기서 사라진다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였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신이 견뎌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끝까지 제 이름으로 살고 싶었는데. 하지만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우진은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정말 아무 방법이 없는 걸까? 우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군수사령관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힘으로 이 시련을 견뎌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새벽 5시 부대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대 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밤 근무를 서던 당직사관이 졸음을 쫓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육군 제7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부 국민신문고입니다. 귀 부대 관련 긴급 민원이 접수되어서 연락드립니다. 당직사관의 졸음이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새벽에 걸려오는 국방부 전화는 보통 심각한 문제를 의미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요? 신병이 개밥그릇으로 밥을 먹었다는 익명 제보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증언이 들어왔습니다. 당직사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일이 외부에 알려지다니. 오늘 오전 중으로 감찰반이 긴급 파견될 예정입니다. 관련자들 소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기자 당직사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급히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어요. 같은 시각 취사병 정일병은 자신의 침상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국방부 신문고에 제보 전화를 한 후로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정일병은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 식당에서 본 광경은 도저히 잊을 수 없었어요. 개밥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박상병 굴욕당하면서도 참아야 했던 우진, 그리고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김병장까지. 정말 제보를 잘한 걸까? 정일병은 여전히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날 개밥그릇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정일병은 식당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앞쪽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정일병만은 뒤쪽에서 모든 과정을 다 봤던 거예요. 박상병이 개밥그릇을 던지는 모습, 김병장이 막아서다가 협박당하는 모습, 심지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정일병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정일병은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우진의 떨리는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누군가는 말해야 해. 이런 일이 그냥 묻혀서는 안 돼. 고민 끝에 정일병은 국방부 신문고에 익명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오전 8시 기상 나팔이 울리자마자 부대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긴급회의에 소집되었어요. 박상병도 급히 호출되었습니다. 감찰반이 온다고? 누가 신고한 거야? 박상병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설마 그 신병이 신고했나? 아니면 김병장? 오중이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어요. 일단 관련자들 입 단속부터 하자. 아무도 함부로 말하지 마.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국방부에서는 또 다른 제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였어요. 군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제보가 접수된 거였습니다. 이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제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즉시 감찰반을 파견하십시오. 이런 일이 묻혀서는 안 됩니다. 오전 10시 국방부 감찰반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전 통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기습 감찰이었어요. 감찰반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증인 소집이었습니다. 취사병 정일병을 호출하십시오. 정일병이 감찰실로 들어갔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당신이 제보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정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제보했습니까?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당했거든요. 정일병은 그날 본 모든 것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박상병의 행동, 김병장이 막아서다 협박당한 과정,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일까지. 증거는 있습니까? 박상병의 휴대폰에 사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감찰반은 즉시 박상병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어요. 우진이 개밥그릇 앞에 앉아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한편 우진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병들과 함께 평소와 같은 훈련을 받고 있었거든요. 야, 왜 이렇게 부대가 시끄러워? 김동현이 궁금해했습니다. 글쎄,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우진도 의아해했어요. 아침부터 간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생활관에 급히 들어온 박상병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뭔가 일이 난 것 같은데? 동기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우진은 취사병 정일병과 마주쳤습니다. 평소 말을 거의 나누지 않았던 정일병이 우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정일병의 눈빛에서 우진은 뭔가 특별한 의미를 느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우진은 가슴 한구석에서 희망 같은 것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혹시 세상은 누군가 보고 있었던 걸까? 그동안 절망만 있었던 우진의 마음에 작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오후 2시 갑자기 부대에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장병 운동장 집합. 우진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뛰어나갔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운동장에는 이미 감찰반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상병과 오중이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드디어 뭔가 시작되는 건가? 우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절망이 끝나고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운동장에 모인 병사들이 웅성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군용 헬기 한 대가 부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훈련용 헬기 아닌데? 군수사령부 소속 헬기 같은데?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칠 전에 미리 공지가 있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방문이었거든요. 박상병과 오중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이 일 때문에? 오중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헬기가 부대 안 헬기장에 착륙했습니다. 거친 바람과 먼지가 일어나면서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로터가 멈추고 나서야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모든 간부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군수사령관 장병국 중장이었습니다. 중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의 뒤를 따라 군수사령부 참모들이 내렸습니다. 대대장이 급히 달려와 격례를 했습니다. 사령관님, 갑작스런 방문을.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까? 장병국 중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전체 집합. 확성기를 통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운동장 중앙으로 집결했어요. 우진도 그 속에 있었지만 아직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병국 중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위압적인 모습에 운동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이 부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장의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개밥그릇으로 식사를 강요받은 병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박상병과 오중이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직도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령관님. 오중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신병 교육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박상병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장병국 중장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감찰반 조사 결과는 다르던데. 그때 감찰반장이 나서서 보고했습니다. 사령관님,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감찰반장이 박상병의 휴대폰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 화면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개밥그릇으로 식사하는 병사의 사진이 여러 장 있습니다. 순간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상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상병? 장병국 중장의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박상병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취사병 정일병의 증언도 있습니다. 감찰반장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개밥그릇 사건의 전 과정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김 병장이 막아서다가 협박당한 과정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상병과 오중이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겠습니다. 감찰반장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장병국 중장의 시선이 병사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우진을 발견하는 순간 잠깐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피해 병사는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앞에 선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장병국 중장이 우진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확실했어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장우진입니다. 우진이 대답하는 순간 주변에 있던 간부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 보십시오. 장병국 중장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우진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송편을 동기들과 나눠 먹었다는 이유로.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개밥그릇으로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참았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저는 제 이름이 아니라 제 동기들의 이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장병국 중장의 눈에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군대가 사람을 개로 만들어선 안 됩니다. 우진의 마지막 말이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그 말에 숙연해졌어요. 장병국 중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답한다. 그 말에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말이 옳다. 장병국 중장의 큰 목소리가 운동장을 울렸습니다. 아버지, 우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장병국 중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말이에요. 내가 말한 게 맞다. 군대가 사람을 개로 만들어선 안 된다. 장병국 중장이 박상병과 오중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군기란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운동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박상병과 오중이는 즉시 영창 수감, 그리고 이 부대는 전면 재편한다.
장병국 중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연행했습니다. 우진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나타날 줄 몰랐거든요. 박상병과 오중이가 헌병들에게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본 후 운동장은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방금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우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병국 중장이 다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중장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군기란 이름으로 모욕을 정당화하는 모든 관행을 뿌리 뽑겠습니다. 군대는 사람다운 곳이어야 합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져서 운동장 전체를 울렸어요. 우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해산 명령이 떨어진 후 장병국 중장이 우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부자가 조용한 곳에서 마주 앉았어요. 우진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몰랐구나. 아버지. 저는 우진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장병국 중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말하지 않은 이유를 알겠다. 자신의 힘으로 해보고 싶었구나. 네. 아버지의 권력에 기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서로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소대장과 분대장들은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무엇보다 식당이 가장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진아, 오늘 메뉴 뭐야? 김동현이 즐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치찌개랑 제육볶음이래. 우진도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배식줄에 선 모든 병사들이 똑같은 식판을 받았습니다. 계급에 관계없이 신병이든 고참이든 모두 같은 음식을 같은 그릇에 담아 먹었어요. 야, 정말 달라졌다. 맞아. 이제 진짜 군대 같아. 병사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취사병 정일병이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우진아, 그때 제보한 거 괜찮았지? 정일병이 했구나. 정말 고마워. 우진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일이었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 정일병의 말에 우진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점심시간, 우진과 김동현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김병장도 함께 앉았어요. 이제는 계급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김병장님, 그때 저를 도와주시려다가 고생하셨죠. 우진이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니야, 우진아. 오히려 내가 미안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김병장님이 있어서 제가 견딜 수 있었어요.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김병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사령관님이 확실히 못을 박으셨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우진은 동기들과 함께 웃으며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분열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가 된 모습이었어요. 우진아, 내가 정말 대단했어. 맞아. 끝까지 참고 견딘 게 대단해. 동기들의 칭찬에 우진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정일병도 있었고, 김병장님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었잖아요. 저녁이 되어 우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에게였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우진아, 어떠니? 부대 생활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사람 사는 곳 같아요.
장병국 중장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군대가 사람을 기르는 곳이지 망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 아버지, 감사해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으로서 옳은 일을 해주셔서. 아니다, 우진아. 고마운 건 내가 해야 할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사령관이 아닌 아버지로서 말한다. 넌 정말 잘 버텼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 이름보다 중요한 게 뭔지. 뭔데? 군대가 사람답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장병국 중장은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몇 달 후 우진이 속한 부대는 모범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강한 군기를 유지하는 부대로 인정받은 거예요. 어느 날 우진은 신입 신병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도 선임이 된 것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신병 박민수입니다. 새로운 신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반가워요. 장우진 일병입니다. 우진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혹시 무서워요? 신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거든요. 우진의 말에 신병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군대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곳이에요. 우진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개밥그릇 앞에서 절망했던 자신을, 동기들과 갈등하던 때를, 그리고 아버지와 다시 만난 그 순간을 말이에요. 선임님,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요. 우진의 대답에 신병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은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새로운 동생들을 만났다. 예전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곳은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곳을 만드는데 작은 힘을 보탰다. 우진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마음도 그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진짜 사람 사는 곳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진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진의 인내, 정일병의 용기, 김병장의 양심,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모여 기적을 만들었죠.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